스승님, 지난번 계룡산 본원에서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의견 수렴도 하시고 기운도 살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승님께서는 명리 강의나 제자 양성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진행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도 스승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룡산 도원대학당 본원에서 명리학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기운도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관심도도 느껴보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정도 있으며 관심도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 일주일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진행을 할 건지 또 미룰 건지 이런 걸 놓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고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늦출 게 아니라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모임은 도원 천문지리 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원 천문지리 연구회. 도원 천문지리 연구회란 뜻은 도원은 대자연의 진리가 하나란 뜻이고 천문지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문지리에는 명리, 어떤 운명학, 주역, 그 다음에 풍수지리학 등등의 모든 자연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천문지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천문지리학 연구회에서는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명리학을 기초부터 고급까지 하나하나 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능력을 갖춰 나가는 걸 보면서 풍수지리, 즉 생활 풍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런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제가 이대로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놔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3, 4, 5 갈등도 많이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끼웃거리고 또 유튜브 통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어떤 분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옳은지 또 어떤 책을 보는 게 옳은지 이렇게 3, 4, 5 다니면서 막 고민을 하고 또 바르지 못한 학문을 접할 수도 있고 또 줏대 없이 공부하다가 헤매거나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은 없지만은 제 개인 시간이라도 쪼개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참 공부할 분들을 잡아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즉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공부를 천문지리 연구회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멘토로서 상담 방편으로 쓰는 전문가가 있고 또 생활 철학으로서 지피지기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 철학이라는 말 이해가 되시죠? 일상생활에서 내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아서 지혜롭게 처신하고자 하는 이걸 영업적으로 쓰고자 함이 아니고
생활 철학으로서 내가 바르게 이걸 지피지기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 명리학이나 풍수지리를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이롭게 하고자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1차적으로 호기심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생활명리, 생활철학, 또 생활풍수를 공부해서 자신을 위해 득되게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분이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내가 좀 더 실력을 갖추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득되게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노력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전문 지식을 갖추어서 프로로서 상담 직업으로서 멘토로서 역할을 하고자 공부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욕심이라고 한다면 전문 제자를 길러내서 제 대신 좀 전국적으로 상담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제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문 직업을 가질 정도로 자격을 갖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자에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열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분이 공부를 한다면 100명이 공부를 한다면 10% 정도, 10명 정도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될 수가 있고,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그래도 기본 지식을 잘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100명 중에 70명 정도는 생활 철학, 생활 풍수, 이런 기본 상식을 갖추어서 자기를 위해 이롭게 쓰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바르게 쓴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다. 제가 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기본 지식을 갖추고 상담하러 온 분도 있고, 깜깜 아무것도 모르고 상담하러 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분 상담할 때는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학문적 설명을 해줘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춘 분 상담할 때는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또 학문적,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예 또 모르는 분은 좀 순수한 면이 있어서 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안 거친 것도 아니고 어디 여기저기서 막 주워들은 어떤 그런 거 아시죠? 이런 약간의 상식,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를 시키려 해도 이해도 안 되지, 또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자꾸 분별력을 갖지, 자기 판단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지식을 갖추게 다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또 여러분의 어떤 환경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70%까지 능력을 갖추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초보자, 또 중급, 또 고급 이렇게 나누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공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 앉혀놓고 갑자울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우심의, 임신계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너무 바쁘니까요.
제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초 지식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가르치기는 어렵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향? 기초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이런 건 외우는 것이다.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 또 이런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책은 당신들한테 수준이 맞으니까 공부해라. 또 이런 유튜브가 좋으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수준이 좀 높아지면 그 질량에 맞게 또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질량이 좋아지면 고급 단계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고급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증문즉설 법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 증문즉설 명리 강의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딱 갖추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홍길동 사주를 딱 부르면서 설명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대통령 사주를 딱 불러주면서 쫙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안 쓰고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증문즉설 강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응?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강의를 잘한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 제가 멋진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고급 수준 정도 지식을 갖추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문즉설로 묻는 걸 깨우쳐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열어갈 수 있으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명리학 지식을 갖추도록 공부를 시킨다는 건 하나의 점술가, 하나의 철학가, 이런 점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 생활 철학으로서 여러분 지혜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삼을 분들은 그 소양, 자질도 점검을 하고 팔자도 점검을 하고 그 사람의 인품도 점검을 하고 이런 걸 다 점검해서 당신은 정말 내 수제자로서 우리 도원의 수제자로서 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자격을 갖춘 분 이런 분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때는 전문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때는 우리 세상을 이롭게 상담자로서 직업인으로서 노력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질도 안 되고 마음 준비도 안 돼 있고 소양도 못 갖추었는데 공부만 했다고 나가서 간판 걸고 상담을 한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벌이도 제대로 못해서 헤매거나 아니면 잘못 혹세무민하거나 혹세무민하는 사람을 양성하거나 아니면은 밥벌이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거나 이런 둘 중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질 없는 사람은 함부로 직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본 지식을 갖추어서 잘 쓰는 정도는 되겠지만 이걸 영업적으로는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뜻이 있는 분은 다 모아서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드리고 그 중에서 30%를 우선 뽑고 또 그 중에서 한 10%를 또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추어서 나갈 분은 도와드리고 그냥 기본 지식을 갖추어서 잘 쓸 분들은 그에 맞게끔 도와드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맞지 그냥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팔자에도 없는데 그냥 공부 좀 했다고 그냥 여기저기 막 개업하라 그러고 여기저기 간판 걸으라 그러고 여기저기 막 멘토하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이 명리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참다운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지, 뭐라고 할까, 혹세무민하는 그런 점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정말 진심으로 명리학에 관심이 있고 천문지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1차적으로 기본 공부는 시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자신을 갖추는 노력으로 끝날 건지 전문적인 지도자가 될 건지는 그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즉 3년 정도는 공부시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공부하는 걸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런 운명학자로서, 천문지리 학자로서 또는 멘토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이게 답이 딱 나옵니다. 한 3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이제 다시 그분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진짜 프로를 만들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풍수도 꼭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생활풍수라든가 생활명리학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참고해도 좋고요. 저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활풍수 지식도 갖추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미련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망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서 빚내가지고 샀는데 그냥 파구자리에 들어가거나 격각살에 딱 살맞는 데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병드는 사람도 있고 그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지식을 갖추었으면 충분히 그 살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그 격각살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사각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앞동이 모서리가 우리 베란다를 정면으로 치는 모습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졌으면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 이걸로 보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보고 지어졌어, 우리 아파트가. 그럼 이렇게 지어졌다, 다른 아파트가. 그러면 격각살이 안 생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는 이렇게 보고 지었는데 이 아파트는 이렇게 또 짓는 거야, 앞에서. 그럼 이 살을 이 아파트가 맞는 겁니다. 이걸 격각살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빌딩이든 아파트든 그런 살맞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잘못이 없이 상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고 내가 어리석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런 상식을 갖추어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상식과 지혜가 없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헤매고 밑구녕이 팍 터진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시죠? 예, 막 병 생기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집을 봤냐면 저기 연희동에 가면 누구 집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연희동에 가면 이게 안방이냐, 안방. 집이 있고 안방인데 지하로 주차장을 쫙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쏙 안방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 집이 있고 지하로 바로 밑구녕으로 들어가, 집 건물 밑으로 파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으로 싹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로 집 밑으로 바람구멍을 내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주차장을 잘못해서 집이 망가지는 집도 있고
상대적으로 건물이 잘못 지어져서 격각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바람 타는 집이 좋다고 보세요. 바람 타는 집이 좋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 바람 타는 집이 뭐냐면 전망이 아주 좋아. 막 바닷가에 막 뷰가 너무 좋은 거야. 막 한강도 잘 보이고 바다도 잘 보이고.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저기 송도라든가 저기 해운대라든가 이런 데 바닷가 높은 아파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막 바다가 쫙 보이고 앞이 가린 게 하나도 없어. 뷰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전망이 좋은 아파트가 좋다고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데 해풍살 맞아가지고 강풍살, 해풍살이 있는데 해풍살이 제일 셉니다. 강풍살, 해풍살이 있는데 이 강풍살, 해풍살을 맞아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 속으로 골병 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망 좋다고 무조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앞이 트였다고 무조건 좋은 집이 아니야. 앞이 건물이 없고 트였더라도 안산이 잘 받쳐주거나 개천이 잘 감고 돌거나 해서 풍수적으로 받쳐주는 기운이 있을 때는 좋지만, 앞이 빵 뚫려가지고 막 저 남산이 다 보이고 여의도가 다 보이고 저 먼 그 도시가 다 보여요. 30층 올라가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펜트하우스라고 너무 즐겁다고 좋아해. 근데 실제 그 아파트는 그냥 천풍, 지풍, 강풍 다 맞는 경우가 많다. 천풍이라는 건 하늘에서 때리는 바람, 지풍이라는 건 밑에서 올라오는, 아시죠?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그리고 강가라면 강풍을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집이 또 좋다고 가서 막 비싼 돈을 주고 살아요. 그 처음에는 얼마나 즐거워? 3년, 5년, 7년 살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돈 가족은 그런 집 좋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강가에 내가 아파트가 있다면 강 넓이보다, 이게 강폭이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강폭이야. 강폭이라고 하면 강폭만큼 안으로 들어와서 아파트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 강가에 있을 때는 앞에 동이 한 동 내지 두 동이 가려주는 게 오히려 좋고, 왜냐하면 여기 앞에 동이 풍사를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안다면, 이런 상식을 안다면 그 전망 좋다고 함부로 바닷가에 가서 살겠습니까? 기분만 좋을 뿐이지 허당이다. 근데 기분 좋은 것도 3년.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까지 잠깐 드렸냐면, 우리 국민이나 우리 돈 가족이나 생활 풍수라든가 생활 철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삶의 질량이 높아지고 삶의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천문지리 연구회를 만들어서 기본 뜻이 있는 분들은 명리도 가르쳐 드리고, 또 이렇게 풍수에 대한 원리도 가르쳐 드리고 해서 생활 지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천문지리의 회원이 되셔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3가지 꼭 자격을 갖춰야 받아줍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첫째, 우리 도원대학당 회원만이 받아줄 것입니다. 비회원은 일체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도원대학당 회원이 되어서 공부하는 분만 자격이 있다. 두 번째, 홍익이념으로서 이타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제사가 돼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제가 공부를 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이렇게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도 없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다. 바르게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공부를 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홍익이념을 가지고 이타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춘 분을 두 번째로 공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공부할 때 내가 큰 욕심을 가지고 하면 공부를 금방 중단하게 됩니다. 이 공부는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공부도 아니고 내가 금방 깨달아야지, 금방 뭐가 돼야지, 1년 만에 나는 쇼부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큰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하면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합니다. 내 자신을 갖춰나가는 방편으로서, 내 지혜를 갖춰나가는 방편으로서 내가 생활 철학을 잘 갖추어서 내 자신을 이롭게 쓰는 하나의 방편 도구로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가 꾸준히 갖춰나가는 자세로 임하는 분, 이런 분 안에서는 공부를 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공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권하고 싶은 학문이 있습니다.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학문 지식을 갖춘 분도 있고 못 갖춘 분도 있는데 못 갖춘 분이 대다수입니다. 학문 지식을 갖춘 분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기본 학문 지식도 없이 무슨 공부를 할 것이며 공부를 한들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학문 지식이 있어야 장차 이름도 지어주고 또 이름을 볼 줄도 알고 성명수리 사격도 알 수 있지. 전혀 학문 지식이 없이 어떻게 이름이 좋고 나쁜 걸 분별할 것이며 사주에 쓰는 용어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며 풍수에 쓰는 용어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 학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소양 지식도 있어야 된다. 인격 지식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교과서로서는 명심보감이 쉬우면서도 가장 적합한 하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명심보감 들어보셨죠? 그 천자문도 있고 뭐 사자수학도 있고 명심보감 수학 대학 중용 다 있지 않습니까? 자, 한문 기본 서적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자문부터 하려면 뭐 너무 길은데 일단은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한문 책들이 옛날 공부하는 방식이 천자문, 또 사자소학, 추구, 계몽편, 동문선습,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얘기, 춘추, 이런 식으로 책 서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 여러분 공부하려면 10년은 해야 돼요. 아니 10년 해도 모자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바쁜 세상에 살면서 그 좋은 책들을 다 섭렵하고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다 하라고 권할 수는 없고, 명심보감은 쉬우면서도 여러분들 소양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며 한문 지식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며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을 한 권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것도 시간 나는 때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해도 좋고, 또 독학이 어려우면 저에게 물으면 제가 또 틈틈이 공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11살, 12살 때 명심보감을 한 권을 통째로 외웠는데 지금 통째로 외운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 아시죠? 제가 세월을 더듬어 보니까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11살, 12살 때 외웠던 그 명심보감 한 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절을 말하면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문 지식도 갖춰야 되고 소양도 갖춰야 되고 또 마음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양 과목으로서 이 명심보감을 채택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심보감의 글귀는 너무너무 좋은 글귀라서 여러분들이 한문을 줄줄줄 외워버릇하면 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책 이름이 뭡니까? 명심보감이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문장들을 내가 한 소절씩 외우고 읽다 보면 내 에너지도 좋아진다. 탁한 기운도 정리가 되고. 여러분, 불경, 반야신경만 외워야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명심보감 같은 뜻글자를 내가 새기면서 읽으면 오히려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보다 에너지는 더 좋은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치를 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반야심경 외우더라도 그냥 경으로 외울 뿐이지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 외우는 분이 드물어요. 그렇죠? 여러분 색족시공 공직시색 무상행식 내가 지금 막 급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무상행식, 역부여시, 살이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알고 외운다면 물론 득이 됩니다. 근데 색직시공이 뭔지도 모르고 공직시색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해. 이것도 물론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아요. 근데 예를 들어 명심보감 같은 좋은 문구를 뜻을 알고 외웠어요. 오히려 천수경을 외우는 것보다 더 에너지가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한 소절만 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좋아요? 네. 명심보감의 첫 줄이 공자님께서 이제 자활위선자라는 그 첫 줄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대목으로서 첫 줄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활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한소열이 장종의 직후주알 무리 선소이 불이하고 무리학수이 위지하라. 장자왈 일일 불념선이면 제약이 계작이니라. 대공이왈 견선여갈하고 문학연홍하라. 우활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외우려니까 조금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은가요? 좋아요?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음률을 맞추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 에너지도 좋아지고 공부도 되고 공부가 신이 나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률을 맞추어서 공부를 잘해서 명심보감을 잘 외우면 우리 그 서당문화진흥회 1년에 한 번씩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강독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이제 물론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뜻이 있다면 이렇게 음률 맞추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명리 공부 질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은 우리 도원 가족이 이렇게 명리학에 관심이 있고 풍수에도 관심 있는 분이 많은데 우리 도원 가족이나 국민들 관심 있는 분들 뜻을 취합해서 제가 어떤 사이비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잘못된 학문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불합리한 논리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바르게 지도해주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명리나 풍수에만 빠져서 또 마음 공부를 안 할까 봐 제가 염려를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연의 진리를 깨우치고 도원 강의를 들으면서 바른 생활도를 깨우치고 바른 분별력을 갖춰 나갈 때 이 명리학을 공부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이 생활도를 모르고 명리학만 학문에 치우쳐서 공부하게 되면 한낱 오행학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행 논리로 푸는 학자밖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 진리를 깨우치고 생활도를 깨우치게 되면 여기에 명리학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쓸 수 있고 정말 뜻있는 학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사주 카페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찻집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식당을 하는 분도 있고 다양각색의 참 직업을 가진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명리학이라든가 풍수 공부를 해서 내가 요 단독 직업으로서 갖기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세상이고 통합시대예요. 그래서 이 학문을 잘 공부해서 내가 부동산을 하면 거기에 잘 접목시켜서 좋은 상담도 해주고 좋은 집도 골라주고 이런 방편으로 쓴다면 이 학문은 아주 좋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단독으로 이 명리학을 공부해서 꼭 상담만 해줘야 되겠다, 꼭 풍수만 봐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면 굉장히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정말 체계 있게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나는 이걸 공부해서 꼭 상담해주는 철학자만 될 거야, 나는 이걸 공부해서 꼭 풍수지리학자만 될 거야, 이런 단편적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쓰기가 매우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다. 100명이 공부해도 100명이 공부하더라도 이 직업을 단독으로 갖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 명리 이런 걸 다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쓰고자 할 때 이것만 활용해서 직업을 가질 경우에는 10%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게 되면 30%, 50%까지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천문지리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가 단독 상담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단독 상담자, 단독 멘토, 이 역할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첫째는 내 자신을 잘 갖추어 나가는 방편, 나아가서 주변을 이롭게 하는 방편, 또 나아가서 내가 직업에 접목시켜서 쓸 수 있는 방편, 이런 마음 자세로 임하시면 훨씬 득이 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기본 생활 풍수도 공부하셔야 되며 명리 공부도 기본적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늘상 이사 문제 접하게 되고 늘상 집 소개하게 되고 늘상 이렇게 풍수를 접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혀 모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무지하게 몰고 가거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구렁창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구렁창에 들어가면 원망을 누구를 합니까? 첫째는 자기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소개해 준 분도 탓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쁜 기운이 그 부동산 업자한테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많은 사람을 접하거나 지도하거나 부동산 하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도원 천문지리 연구회에 가입을 하셔서 공부를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뜻이 있고 기본 소양을 갖추고 도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 어떤 일이든 접목시켜서 쓸 수 있는 자질이 있을 때만이, 또 공부할 의지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는 뜻이지, 그냥 호기심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나도 할 거야 너도 할 거야 그냥 장난식으로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진정으로 뜻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동지 때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동지가 앞으로 한 달 좀 더 남았지요. 동지 때까지 뜻이 있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우리 동지부터 100일 동안 그 동안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동안고 공부하는 동안에 기본 방향을 잡아주고 동안고 공부가 끝나는 동시에 본격 강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동안고 입제 전까지 접수를 받고 동안고 입제 동안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동안고 공부가 끝나는 동시에 본격 강의를 열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한 소절 가리킨다면, 저는 이 문화센터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처럼 또는 유튜브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그만하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가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는 무기가 있고, 무기가 한 가지만 있어도 잘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그 무기를, 저 전쟁터에 나가는데 막 총도 주고 대포도 주고 저 칼도 주고 막 무기를 여러 개를 주었어요. 다 짊어지고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 칼도 짊어지고 막 총도 짊어지고 대포도 짊어지고 가서 다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활용 잘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잘 쓸 때 여러분은 그 무기를 필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해놓고 하나도 못 쓰는 분이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똑바르게 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현명하지, 욕심으로 이것저것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이 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명리학이라든가 동양철학, 점술학, 역학 이런 분야도 한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명리학, 기문둔갑, 구성학 등등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임도 있고 주역도 있고 육효도 있고 등등의 수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한꺼번에 욕심내다가는 결국 무기만 잔뜩 모아놓고 쓰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라도 지식을 갖추어서 쓸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공부를 탐내가지고 득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 무기를 잘 갖출 수 있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무기라도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것저것 무기를 막 다 가져봐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모 대학의 사회교육원에서 3년 5년씩 명리학을 공부했는데 말을 시켜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한마디도 답변할 수 없는 정도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공부를 했는데 살아있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공부만 한 거예요. 흘러 지나간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내 걸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흘러간 거야. 그냥 애들이 교과서 공부하듯이 흘러간 겁니다. 그냥 내 걸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실컷 3년 5년을 했는데 한마디 할 말이 없는 거야. 뭘 물어도 답변할 자신도 없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 중에도 명리학 공부한 분들이 있는데 과연 제가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내공을 갖춘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과적인 공부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명리학 공부를 하거나 풍수 공부를 한다면 하나를 알더라도 내 걸로 만드는, 내 지식으로 만드는, 내 내공으로 갖추는 그런 공부를 해야 어디 가서 하나를 써먹더라도 써먹지, 그냥 구렁이 담 넘는 식의 공부할 거라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바르게 따라준다면 참 스승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명리학 가르치는 하나의 강사나 하나의 선생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념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마음 공부도 하면서 이런 지식을 갖추어서 이 사회에 바르게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지, 참 스승이 되고 싶은 것이지, 하나의 재주를 가리키는 선생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가 그런 천문지를 가리킬 때 하나의 강사처럼 단순한 선생처럼 생각했다면 이건 착각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온다면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저는 진정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싶은 사람이지 한낱 강사나 한낱 선생이 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혼을 깨우고 앞길을 열어주고 운명도 바꿔나가는 지혜를 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 백날 해도 70%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70%만 믿을 수 있다. 70%만 맞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30%는 우리가 개척하고 바꿔나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30%는 어떻게 해야 운영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바꿔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활도를 깨우칠 때 이 30%를 바꿔나갈 수 있고 운영을 잘할 수 있지, 이 30%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70% 운명에 매여서 살게 되고 운명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지식은 갖추되 70% 빠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70% 지식을 갖추어서 쓸지라도 이 70%를 벗어나는, 바로 70%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참 스승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큰 법문을 하다가 갑자기 명리학을 가르치게 되면 다소 혼란스러울까 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